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만났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만남에서 박지원 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일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먼저 스가 총리와 박 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박지원 원장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 총리 관저에 도착해서 4시 5분까지 약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스가 총리를 만나고 나온 뒤 박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서 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했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문 대통령의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에 입국한 박지원 원장은 그날 바로 오랜 세월 친분을 쌓아온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우호적인 얘기를 나눴고 충분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무성 장관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원장의 일본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베 내각과는 달리 스가 내각은 이 한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자 이런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도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다수 의견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도 설명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 등 한일 갈등 장기화로 일본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을 보더라도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양국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이나 기사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이 먼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갈등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해결에도 역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양국 관계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내년 초에 중의원 회상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양국의 정치 일정에 밀려서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외교당국 등 다양한 채널에서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자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박지원 원장에 이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의원들과 한일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진전되긴 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하는 방안 등 양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포함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두 정상의 결단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